정은남은 장례식장 구석에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새끼 엄마가 지켜주지도 못했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니? 옆에 있던 친척이 다가와 눈물을 훔쳤다. 정말 억울해서 어쩌니?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지? 은남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인간 때문에 우리 정혜가 속을 얼마나 태웠는데 결국은 병까지 얻어서. 사위는 상주 자리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절을 받았다. 조문객 중 한 명이 수군거렸다. 저 얼굴 봐라. 아내 잃은 사람 맞아? 벌써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야? 돈도 인맥도 없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가슴을 치며 마지막으로 딸의 영정을 향해 속삭였다. 얘야, 내 억울함 언젠가 엄마가 꼭 풀어줄게. 정은남은 여전히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다. 딸의 억울한 죽음은 가슴에 모처럼 박혀 있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 몸을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일을 시작했다. 자식을 잃은 엄마였지만 다른 집 아이를 품어주는 게 그나마 삶을 이어가는 힘이었다. 어머니, 이번에도 부탁드릴게요. 3달 계약이고 조건은 지난번과 같아요. 센터 직원이 설명하자 은남은 고개를 숙였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요. 집에 돌아오자 동네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은남씨, 또 일 나가? 나이도 있는데 힘들지 않아? 은남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힘들어도 해야죠. 나 아니면 누가 벌어오겠어요. 밤이 되면 그녀는 홀로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정혜야, 엄마는 아직도 너를 잊지 못한다. 하지만 이 일이라도 해야 숨을 쉴 수가 있어. 정은남은 커다란 대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번에 배정된 집은 동네에서도 유명한 부유한 집안이었다. 아이고, 이렇게 큰 집은 처음 들어오네. 문을 열어준 이는 시댁 어른이었다. 아, 도우미분이시죠?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서 3달 동안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제가 있는 동안만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은남은 허리를 깊게 굽혀 인사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눈앞이 환해졌다. 대리석 바닥에 번쩍이는 샹들리에 은남은 잠시 눈을 크게 떴다. 참 영화 속 같은 집이네. 그때 방에서 산모가 걸어 나왔다. 또래보다 훨씬 어린 얼굴, 화려하게 꾸민 외모에 은남은 순간 멈칫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산모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자 은남은 두 손으로 꼭 잡았다. 몸조리 잘하시고 아이는 제가 정성껏 돌볼 테니 편히 계세요. 그러나 산모는 대화 중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짧게 눈길을 주며 은밀히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은남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런데 신경을 쓰네. 뭔가 좀 수상하다. 밤이 깊어 아이가 잠든 시간, 은남은 주방에서 젖병을 씻고 있었다. 그때 안방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나야. 아기는 잘 있고 알잖아. 당신 아이니까. 은남의 손에 들린 젖병이 덜컥 떨어질 뻔했다. 순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걱정 마. 여긴 다 괜찮아. 당신만 잘하면 돼. 뭐라고? 보고 싶다고? 나도 그래. 은남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뭐야, 남편 말고 다른 남자한테 하는 말 같은데. 잠시 후 산모가 방에서 나와 거실 창가에 서서 또다시 전화를 이어갔다. 여보, 이번 주는 어렵겠어.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줘.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지만 은남의 가슴은 답답하게 죄어왔다. 갓 낳은 아이 그런데 왜 저리 은밀하게 통화를 하는 거지? 이 집 뭔가 있다. 며칠 뒤 저녁, 은남은 아이를 재우고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갔다. 마당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야. 이렇게라도 잠깐 보니까 살 것 같아. 조심해. 여긴 다 귀가 밝아. 하지만 나도 보고 싶었어. 은남은 숨을 죽이고 담장 너머를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 산모가 한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순간 은남의 눈이 커졌다. 그 얼굴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저 인간 준식, 우리 정혜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놈이잖아. 은남의 손이 떨려 쓰레기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탁 소리에 두 사람이 화들짝 고개를 돌렸고 은남은 황급히 몸을 숨겼다.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아니야, 바람 소리겠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은남의 가슴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세상에, 그놈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나다니. 그것도 이 집 안으로. 다음날 은남은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바라보았다. 맑은 눈망울, 뚜렷한 이목구비. 그런데 그 눈매가 너무도 익숙했다. 아니야, 설마. 하지만 저 눈, 저 미간 주름 준식이랑 똑같잖아. 은남은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꼭 잡았다.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하지만 내 진짜 아버지가 준식이라면. 아이를 재우고 나오자 산모가 화장대를 보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아무도 모를 거야.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절대로. 그 순간 은남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래 맞아. 저 아이는 준식의 피야. 우리 정혜의 눈물을 빼앗아간 그 놈의 아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은남은 입술을 깨물며 이를 악물었다. 이젠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 정혜의 억울함 내가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 거야. 그날 저녁 은남은 아이의 젖병을 씻으러 부엌에 있었다. 문득 뒷마당 쪽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숨겨야 해? 난 미치겠어. 조금만 참아. 여기서 잘 버티면 우리 아이도 우리도 다 가질 수 있어. 은남은 손을 멈추고 조심스레 다가갔다. 창틈 사이로 보이는 장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산모와 준식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었다. 눈빛은 뜨겁고 말투는 너무도 익숙했다. 아직 아무도 눈치 못 챘어. 그 사람은 나만 믿고 있으니까. 그래 네가 그 집에 들어온 건 다 내 덕분이야. 절대 잊지 마. 은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정혜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인간이 아직도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눈물이 솟구쳤지만 은남은 이를 악물었다. 하늘이 무심해도 내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그날 밤 은남은 잠든 아이를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본 걸 증명할 무언가가 필요해. 부엌 불을 끄고 조용히 뒷마당 창가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산모가 다시 휴대폰을 들고 나왔다. 내일은 어렵다니까. 그래도 보고 싶으면 집 앞까지만 와. 은남은 숨을 죽이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곧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았어. 네가 좋다면 뭐든 할게. 아이는 잘 있지? 내 아들. 은남의 손가락이 덜덜 떨렸다. 들었어. 분명히 말했다. 자기 아들이라고 이거면 충분한 증거야. 그녀는 휴대폰을 꼭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정혜야 내 억울함 이제 엄마가 밝혀줄게. 아침 은남은 부엌에서 아이 이유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산모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무심히 말을 던졌다. 도우미님 힘드시죠? 그래도 이런 일 오래 하면 괜히 쓸데없는 얘기 많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은남은 젓가락을 멈추고 산모를 바라봤다. 저는 제 할 일만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산모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죠. 괜히 오해 살 일은 없는 게 좋으니까.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은남은 대꾸하지 않고 다시 아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한 기운이 점점 쌓여갔다. 숨기려는 게 있는 게 분명해. 저 눈빛, 저 말투 뭔가 감추고 있구나. 은남은 거실에서 아이를 재우고 있었다. 그때 산모가 전화를 끊고 들어오더니 무심한 얼굴로 말했다. 밤마다 아이 때문에 힘들죠? 고생 많으세요. 아이는 다 똑같죠. 제가 있는 동안만큼은 걱정하지 마세요. 산모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길은 차가웠다. 그래도 혹시라도 제가 누구랑 통화하는 것 같은 거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은남은 잠시 손을 멈추고 산모를 바라봤다. 전 오해할 생각 없어요. 제 일만 하면 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은남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며칠 전 마당에서 본 그 남자의 얼굴. 맞아 준식이었어. 우리 정혜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놈. 그런데 왜 이 집에 나타난 거지? 은남은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산모가 누구인지 난 몰라. 하지만 저 남자만은 절대 잊을 수 없어. 주말 저녁 은남은 부엌에서 저녁거리를 챙기고 있었다. 그때 대문 앞에서 낮게 섞인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조심해, 사람들 눈 많아. 괜찮아. 여긴 다 내 편이야. 누가 의심하겠어? 은남은 본능적으로 창가에 몸을 숨겼다. 가로등 불빛 아래 산모가 익숙한 남자의 팔을 잡고 서 있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은남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또 준식이다. 틀림없어. 우리 정혜를 울리던 그놈 어떻게 이 집에 산모 곁에 있는 거야? 그들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준식이 산모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조금만 더 버텨. 곧 우리 시간이 올 거야. 산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응, 난 당신만 믿어.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은남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정혜야, 내 억울함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엄마가 이제는 끝까지 간다. 다음날 새벽 은남은 아이 젖병을 소독하러 주방에 나왔다. 그때 거실에서 은밀한 대화가 흘러나왔다.
어제는 정말 아슬아슬했어. 그래도 당신 보니까 힘나더라. 그러니까 조심 좀 해. 들키면 끝장이야. 은남은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 없이 다가갔다. 커튼 틈 사이로 보니 산모가 휴대폰을 붙잡고 얼굴을 붉힌 채 속삭이고 있었다. 아이를 보면 가끔 겁나. 당신 얼굴이 닮아 있으니까.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그 애는 내 아들이라는 거 우리 둘만 알면 돼. 은남은 온몸이 굳어졌다. 그래, 내가 틀리지 않았어. 준식 내 놈이 맞아. 그리고 저 아이는. 손끝이 떨려 컵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다. 은남은 휴대폰을 조심스레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정혜야,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너의 억울함 이 엄마가 반드시 밝혀줄게. 며칠 뒤 집 현관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나 다녀왔어. 은남은 젖병을 씻다 고개를 돌렸다. 산모의 남편 조강욱이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 반듯한 인상, 적어도 겉보기엔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아, 여기 도우미분이시죠? 네. 정은남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많이 신세지고 있죠? 잘 부탁드립니다. 조강욱은 고개 숙여 인사를 했고 은남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 사람이 남편이라니 세상에.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은밀히 만나는 걸 알기나 할까? 저녁 식사 시간 조강욱은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었다. 내 아들 아빠 왔다. 은남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저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는데 이 사람만 모르고 있구나. 이 집안 언제까지 속고 살 수 있을까? 비늦은 밤 아이가 잠든 뒤 은남은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다. 녹음해둔 휴대폰을 다시 재생하자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아무도 모를 거야. 그 애는 내 아들이라는 거 우리 둘만 알면 돼. 은남은 눈을 감고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다. 이걸 강욱 씨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경찰에 가야 하나? 그러나 곧 무거운 현실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내가 가진 건 이 녹음뿐이야. 오히려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 저 여자 가진 것도 많고 입만 열면 사람들을 홀리는 수완도 있잖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혜야, 엄마가 약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언젠가는 진실을 드러낼 거야. 그 순간 거실 쪽에서 산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식씨, 우리 이대로만 가면 돼. 아무도 모르게 끝까지. 은남은 이를 악물었다. 그래, 두고 보자. 네가 그렇게 완벽히 숨길 수 있는지. 나는 이미 진실을 봤으니까. 다음날 아침 은남은 아이 이유식을 준비하다가 조강욱과 마주쳤다. 그는 출근 준비를 하며 아이에게 다정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우리 아들 아빠 다녀올게. 착하게 있어야 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남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남편분이 참 아이를 많이 아끼시네요. 그럼요. 제 전부니까요. 은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중얼거렸다. 아이들이 가끔 부모를 꼭 닮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죠. 조강욱은 잠시 멈칫하며 은남을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 그냥 제 딸 생각이 나서요. 제 딸도 아버지랑 전혀 닮지 않았거든요. 하하.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은남의 눈빛은 깊고 무거웠다. 조강욱은 옷깃을 여미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닮지 않는다? 방금 그 말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리지? 그는 대꾸하지 않고 집을 나섰지만 발걸음은 무겁게 느려졌다. 그리고 은남은 조용히 창가에 서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씨앗을 심었다. 언젠가는 스스로 의심하게 되겠지. 그날 저녁 조강욱은 회사 회식이 일찍 끝나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내일은 힘들다니까. 그 사람 눈이 요즘 너무 날카로워졌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곧 다 끝나. 강욱의 발걸음이 굳어졌다. 아내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분명 수상했다. 그는 일부러 현관문을 세게 열고 들어갔다. 여보, 나왔어. 산모는 황급히 휴대폰을 뒤로 감추며 웃었다. 아, 여보. 오늘은 이렇게 일찍 왔네. 응, 회식이 일찍 끝났어. 근데 누구랑 통화했어? 아, 그냥 미술학원 친구랑. 별거 아냐. 말은 태연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고 있었다. 강욱은 더 묻지 않았지만 속으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도우미 아주머니 말 괜히 마음에 걸리는 게 아니었어. 뭔가 있다. 은남은 부엌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래, 이제 당신도 의심을 시작했구나. 진실은 곧 드러날 거야.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강욱은 천천히 눈을 떴다. 옆에서 자는 아내는 휴대폰을 베개 옆에 두고 곤히 자고 있었다. 확인해야 해. 그냥 의심만으로는 안 돼. 그는 숨을 죽이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잠금 화면을 스치자 지문인식이 풀리며 메시지가 드러났다. 보고 싶어. 내일은 꼭 얼굴 보자. 우리 애도 기다릴 거야. 강욱의 눈이 커졌다. 우리 애? 손끝이 떨리며 스크롤을 내렸다. 메시지 목록 상단에 저장된 이름은 없었다. 단지 이니셜 하나 제이. 제이 누구지? 아니 혹시. 그때 갑자기 아내가 몸을 뒤척였다. 여보 뭐해? 강욱은 서둘러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가슴을 두드렸다. 맞아 뭔가 숨기고 있어. 그리고 저 제이라는 놈 그냥 친구가 아니야. 아이까지 언급했다는 건. 어둠 속에서 강욱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끝까지 가보자.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말 거야. 이른 아침 은남은 마당에 빨래를 널다가 강욱과 마주쳤다. 그는 전날 밤 잠을 설친 듯 눈가에 피곤이 짙게 배어 있었다. 어제 잘 못 주무신 것 같네요. 강욱은 순간 은남을 바라보더니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네. 요즘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서요. 은남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람이 가까이 지내다 보면 평소와 다른 작은 습관, 말투 그런 게 다 보이죠. 근데 그게 마음을 괴롭히잖아요. 강욱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혹시 무슨 걸 보셨나요? 은남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전 제 일만 할 뿐이에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사람은 속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강욱은 그 말에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도우미님 말씀이 괜히 마음에 남네요. 은남은 빨래를 털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당신도 눈치채야 해. 내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야 진실을 볼 수 있지. 그날 오후 산모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외출 준비를 했다. 친구 모임이 있어서 잠깐 다녀올게. 강욱은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중얼거렸다. 산모가 택시를 잡아 떠나자 강욱은 몰래 자신의 차를 몰고 뒤따랐다. 도심 외곽의 한 카페 앞 산모는 익숙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그 남자가 나타났다. 두 사람은 남의 눈 따위 신경 쓰지 않는 듯 다정하게 웃으며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욱의 손이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다. 심장이 요동치며 얼굴이 굳어졌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어. 내 아내 그리고 그 남자. 강욱의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다. 이제 끝까지 가보자. 늦은 밤 강욱은 집 앞 골목에서 은남을 불렀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혹시 준식이라는 남자를 아십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은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당신 그 사람을 봤군요. 강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직접 봤습니다. 제 아내와 그 남자가 함께 있는 걸. 은남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눈을 감았다. 그래요. 그놈은 제 딸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사람입니다. 내 딸 정혜가 눈물로 살다 세상을 떠난 이유, 바로 그 인간이에요. 강욱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럼 내 아내가 그 여자가? 난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얼굴은 처음 보니까. 하지만 준식과 얽혀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잠시 후 강욱이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진실을 끝까지 파헤칩시다. 당신 딸의 억울함 그리고 내 가정의 거짓을. 은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요. 이제는 숨기지 않을 겁니다. 함께 끝을 봅시다. 며칠 뒤 거실 한가운데에 강욱이 노트북을 켜두었다. 은남이 건넨 녹음 파일과 강욱이 직접 찍은 사진 그리고 준식과 아내의 메시지들이 화면에 띄워졌다. 산모가 다급히 소리쳤다. 이건 오해야. 그 사람은 그냥 옛날 친구일 뿐이야. 강욱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하늘은 다 보고 있었어. 이제 그만 끝내. 난 그냥. 그러나 더 이상 변명할 여지는 없었다. 산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고 강욱은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나를 속였어. 가정도 아이도 모두 거짓으로. 은남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정혜야 이제 네 억울함이 풀렸다. 엄마가 약속 지켰다.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진 자리에는 무거운 진실만이 남아있었다. 강욱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은남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이 밝혀진 뒤 세상은 준식과 신이에게 등을 돌렸다. 강욱은 법원에 친자 확인을 청구했고 결과는 모두가 예상한 대로였다. 아이의 아버지는 강욱이 아니라 준식이었다. 판결과 동시에 아이는 강욱의 호적에서 지워졌다. 내 아들이라 믿었던 아이 결국 모든 게 거짓이었군. 강욱의 한마디에 신이는 바닥에 무너져 울부짖었다. 강욱은 단호히 등을 돌렸다. 거짓으로 세운 집은 오래가지 못해. 이제 끝이다. 준식은 직장에서 잘리고 사회적 신뢰마저 잃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신이 역시 남편에게 버림받고 지인들 사이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외롭게 고립됐다. 반대로 은남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 딸의 사진을 꺼내들며 속삭였다. 정혜야, 이제 내 억울함이 풀렸다. 엄마가 끝까지 해냈다. 그날 밤 은남은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거짓은 결국 무너지고 진실은 드러난다. 그게 네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구나.